요즘 감정이 자꾸만 흔들리고 어떤 선택도 자신 없고 계속 같은 감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그 느낌 혹시 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감정의 뿌리가 지금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런 마음의 기원을 찾아보는 전생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갈게요. 지금 가장 마음이 끌리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카드 속에 당신 안에 기억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의 전생 어떤 전생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전생은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근처에서 전쟁이 좀 자주 일어나는 그런 국경지대에서 태어난 그런 여성 혹은 남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생에서의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존재였구나라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자유롭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지만 세상은 그 자유로움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로 여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무언가를 좀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면서 살았다라고 보여져요. 책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거나 혹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아주 좀 소박하면서도 천진난만한 그런 분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과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던 거를 모두 잃게 된 어떤 경험을 하셨을 걸로 보여져요. 아무런 힘도 없고 또 떠돌이처럼 다녔던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했던 여러분이시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정말 등 뒤에서 칼을 맞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정서적으로 그랬든 크게 한번 상처나 다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순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굉장한 어떤 외로움을 느꼈던 분들이시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순간 누군가의 삶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결코 어떤 희망이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분이시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순간 어떤 사람이 일생의 어떤 한 부분, 여러분을 만났던 어떤 한 부분은 정말 특별하게 기억이 남았다라고 보여져요. 혹시 여러분이 현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이 있거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어떤 현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이 미처 이뤄내지 못한 어떤 감정의 연장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마무리해줘야 될 그런 삶의 잔재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은요, 의외로 아주 좀 풍요롭고 감정적으로 열려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뭐냐면요. 그 사회가 예술적인 거, 그리고 감성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고 보여지고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유대감, 감정적인 유대감과 끈끈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런 사회에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겼던 그런 사회였어요. 약간 고대 문명, 문명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뭐 계급이 있고 이런 어떤 일종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런 밑바탕의 어떤 문명화된 나라였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신비롭고 자연과 가까운 그런 사회였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이 좀 뭐 시를 짓는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정말 하늘의 어떤 별을 보면서 흐름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서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처럼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잘 맞는 곳이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사회다. 어떤 계급보다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주는 이상적이고 좀 편안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그 벽에 기대어서 혼자 조용히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감정적인 세계 안에서 여러분은 기꺼이 다 줬고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는데 끝내는 외면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슬픈데 너무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감정적인 표현, 이 감정적인 부분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모든 감정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품었던 그런 어떤 사랑이라던가 이상적인 부분, 진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때때로는 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좀 담을 쌓기도 했고 항상 내가 또 이런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나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다음 상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굉장히 소중한 사회에 살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마치 정말 음악의 도시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깊은 음을 낼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좀 외로웠다라고 보여져요. 나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을 주는 법은 알았지만 그만큼 돌려받지 못한 채로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여져요. 너무 슬픈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현생에서도 어쩌면 같은 그런 감정의 흐름을 안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전생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겪었을까?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그 사랑과 따뜻한 그런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은요, 전생에서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고백했어요. 상대방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고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없이 진심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결국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넸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감정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혹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감정이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의 세계는 무너졌던 경험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The Lovers 카드 전환점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또 한 번 어떤 삶의 기로가 찾아왔다라고 보여져요. 진짜 사랑. 혹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모든 걸 걸어야 될 그런 결정이 다가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정말 깊은 사랑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 사랑이 조금은 마음 아프게 지나갔을지라도 두 번째 사랑에서는 진짜 여러분이 모든 걸 걸었고 정말 깊고 뜨겁게 사랑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깊은 신뢰를 얻었다라고 보여져요. 뜨겁게 타오르는, 단순히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기만 한 그런 경험이 아니었고, 안정적인 마음, 깊고 단단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관계, 그리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 그런 감정적인 안전함을 느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나누고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조금 망설이거나 아니면 감정이 막 폭발하게 되는 게 무섭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자꾸 폭발하게 된다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의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생에서 마음을 좀 꺼냈다가 상처받았던 그런 경험, 그리고 마음을 꺼내서 정말 잘 됐던 그런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그 안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내 감정은 내가 관리하면 돼요. 혹시 이런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전생에 느꼈던 그런 감정을 조금씩 이제 녹여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계기가 다가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생에 만났던 인연이 있는 걸까? 라는 걸 봤거든요. 지금 전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생에서는 감정적으로 진짜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떠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정말 밤마다 잠 못 이뤘던 어떤 경험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감정적으로 다가왔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좀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줬지만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혹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끝나고도 여러분 마음속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끝없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테마는 The Sun입니다. 순수함, 영혼의 교감, 그리고 아이처럼 솔직한 그런 감정, 이 모든 거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상처와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생에서요, 둘은 분명히 사랑했고요. 그거는 단순히 호감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의 내면을 정말 깊게 알아본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진심만으로는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아마도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연인이라던가 친구라던가 가족이라던가 동료라던가 이 누군가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계속 마음이 쓰이는 그런 누군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은 좀 불안해지는 느낌도 있을 거고요. 멀어지면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전생에 여러분들과 있었던 정말 강한 인연이었다. 자, 이런 감정은요,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전생에서 한번 느껴본 어떤 감정의 흔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혹시 누군가가 너무 좋고 너무 편한데 왠지 불안하고 왠지 무섭고 가끔은 괜히 거리를 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전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팠던 사람을 다시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생에서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혹은 여러분이 용서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관계는요, 서로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올 그런 연결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생의 영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남아있을지를 봤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지금도 혹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좀 망설인다거나 두 가지 사이에서 끝없이 계속 균형만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감정에 빠지지 않았나요? 이게 맞을까? 이 길을 가도 될까? 이거 선택하면 다른 거 놓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움, 그런 균형 감각, 사실은 현생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한 번의 선택을 했을 때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거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게 된 어떤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결정 앞에서 신중함을 넘어서 약간의 두려움까지도 품고 있는 분들이시다. 그래서 그런 신중한 성격, 그런 게 신중함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 지금 내 길이 맞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생에서 길을 잘못 골라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감정이에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거나 누군가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제서야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들 받으셨을 거예요. 전생에서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인정받고 박수받고 리더로 보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위가 여러분의 진심을 좀 감추고 그랬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반응 때문에 좀 멀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데 여러분이 많은 에너지를 썼던 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꾸만 여러분이 현재 불안하거나 뭔가 알 수 없이 자꾸 눈치 본다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과도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의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겪었던 어떤 상처들, 지금의 여러분이 대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 감정에서 천천히 벗어날 준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전생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은 그 삶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견뎠고요. 모든 상황을 참 조용하고 현실적으로 잘 받아내셨던 분들이시다. 그리고 끝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생의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끊어낼 건 끊어내고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 안에 그런 오래된 감정을 조금이나마 좀 꺼내볼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떠나보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세요. 천천히, 조용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닿았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슈퍼땡스로 마음에 전달해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 피스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전생에 어떤 분들이셨는지 총체적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적인 부분을 딱 먼저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일원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 그런 안에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막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뭐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좀 따뜻한 어떤 기운과 그런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분들이셨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저와 같이 이렇게 타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이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심리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일 수 있겠고요. 딱 정확하게 이런 상담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들이셨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막 되게 권력자, 뭐 정말 뭐 왕이나 여왕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 막 궁궐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막 그런 권력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어떤 그 사람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장관이라기보다는 그 아래 뭐 사무관 정도, 약간의 실무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좀 보좌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저는 보는 게 사람들의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이셨다.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 그 몸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은 그 모세혈관 같이 그 사회와 사회, 어떤 조직과 조직, 그 사이 안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의 분들이셨을까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적인 부분, 막 뭔가 돈이나 아니면 권력, 명예 이런 부분보다는 마음에 더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안에는 늘 여러 개의 세계가 존재했던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누가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느끼고 상상하면서 좀 쌓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명확하고 막 똑부러지시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 왜 그렇게 똑부러지지 못해? 이런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하고 좀 융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예, 요즘에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어디 가도 참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요. 굉장히 좀 두루두루 융화가 잘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분들이 어디 가서나 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어떤 감정들, 여러 가지 뭔가 내가 명확하게 이거 좋고 이거 싫어 이렇게 딱 정해놓은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때때로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 앞에서 망설임도 많이 겪었던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주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우유부단해서가 아니고요. 모든 그런 가능성을 마음에서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각은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감각이 현생에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성격 자체가 전생에서 정말 깊은 감정의 힘이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도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조용하지만 단단한 그런 역할을 해내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번에 많이 뽑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주요 특징은 뭐냐면 주요 특징 더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더 월드는 전생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하나의 큰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를 뜻하거든요. 어떤 걸 이뤘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끝마쳤고요. 또 의연하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망설임도 많았고 그간에 많이 뭔가 확실하게 호불호를 딱 이렇게 끊어내는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대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합을 이뤘던 분들이시다? 이렇게도 보여지네요, 정말.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갈등 없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두루두루 사람들과 융합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전생에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다 통달한 사람이구나라고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여러분은요, 어쩌면 약간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왜 저런 거에 저렇게 집착할까? 그리고 나한테 저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떤 거를 해도 뭔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겨운 감정, 그리고 막연한 어떤 허무감,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전생에서 이미 어떤 하나의 순환을 끝냈고 이미 굉장히 초연한 분들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까 봤는데요. 여러분이 살던 세계는 진짜 무서운 세계였다. 정말 무서운 시대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통합, 그리고 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무너진 시대였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격변기였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상이 혼합되어 있어서
정말 이거를 평정해야 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여져요. 권력이 무너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그런 권력이 중구난방, 정말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중구난방, 산산조각 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난 그런 자리, 그러니까 혼돈의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은 정말 조용하게 그리고 또 초연하게 살아가고 계셨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시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가 여러분 혹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조차가 굉장히 좀 무서웠고 조심스러웠던 시대였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원체가 혼돈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어려웠던 시대였다. 그리고 의심이 좀 싹트는 그런 사회, 그리고 감정이 얼어붙은 그런 좀 사회였다. 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지켜내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융화가 돼주고 모세혈관 같이 연결을 해주는 그런 정말 역할을 했다라는 건요, 그 자체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전쟁의 그런 시대였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종교적인 어떤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 혹은 어떤 왕조의 몰락, 그런 직후의 어떤 상황, 그런 혼돈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절망 위에 겨우겨우 이어지는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서 여러분은 정말 희망이었던 사람이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지금의 어떤 심리 상담, 그거 이상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시대, 삶의 분위기는 어땠을까를 봤는데요. 3번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러한 모든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내면 자체는 의외로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살던 그런 세계는 좀 차갑고 무너져 있던 그런 세계였지만,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감정을 지켜내신 분들, 그리고 대통합을 이루신 분들, 마음을 굉장히 굳건하고 단단하게 지켜내오셨던 분들이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감정을 회복했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정을 회복했고 희망을 되찾았고, 덕분에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마치 얼어붙은 그런 땅, 들판 위에 기적과도 같이 피어난 그런 꽃처럼 여러분 자체가 그 세계에서 반전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의 이런 특징 때문에 현생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아마도 정말 여러분들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나도 힘든데, 근데 그래, 도와주자, 안아주자, 이런 생각 현생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전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중요한 사건을 겪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전생에서 굉장히 좀 기운이 있고요, 당당한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함을 주면서도 결코 무조건 내가 지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 안에서도 스스로를 좀 단단하게 세우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열정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사랑하고 싶을 때는 사랑을 했고, 말하고 싶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어필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여러분의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또 깊은 상처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자신감 있게 열었을 거고요. 여러분의 가장 진한 열정과 진심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좀 혼자가 됐던 경험, 혹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좀 배신을 당했다 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처 이후에 여러분의 감정은 또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졌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상처도 같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봤을 때요, 이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받은 그 사건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감정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굉장히 용기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날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한번 크게 열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감정을 뜻하는 카드이거든요. 에이스컵은. 다시금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겠다 하는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계기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정말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된 나의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한순간에 여러분은 느꼈을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구나.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내 감정이 다 떠나가고 메말라갈 만큼의 중요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는 여전히 사랑으로, 감정으로 내가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깨달음을 줌과 동시에 조금은 무겁고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결국엔 나는 이 감정을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숙제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현생에서도 어떤 감정이 싹 틀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에 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냥 기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감정이 찾아오시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그런 전생에서 느꼈던 그런 전환점이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전생에서 정말 강렬했던 사건은 무엇일까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페이지 완즈 카드.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이상을 향한 열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스스로 내던졌던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페이지 오브 완즈는 어린 열정이에요. 어린 열정.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나의 것을 지키는 그런 열정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냥 막 타오르는 그런 에너지예요. 앞뒤 재지 않고 일단 나는 고한다 하는 그런 열정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생각보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행동을 했고 또 그 결과적인 부분이 어쩌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냐? 상실, 배신, 혹은 어떤 이별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모든 거를 걸었는데 그 끝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전생에 여러분들이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생에서 여러분들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좀 성숙해야 돼.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생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위험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기제다라고 보여져요. 자, 정리해보자면 현생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유 없이 누군가와 아니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때때로는 누군가와 대인관계에서 마음을 열다가도 갑자기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전생의 어떤 장면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감정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경계를 하고 있는 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전생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봤는데요. 6번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전생에서 여러분과 만났던 그 사람은 당시에 매우 주목받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분,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많은 어떤 경쟁을 거쳐온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주변에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끌리기보다 누군가를 이끄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어떤 열정과 존재감을 막 뿜뿜 뿜어내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딱 돌아봤을 때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일 수 있겠고요.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실까요? 가끔 어쩌면 그 사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가 있지? 싶은 감정이 동시에 많이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말에 자주 끌리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확신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따라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여러분이 전생에 만났던 중요한 인연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 그 두 사람,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의 테마는 0번 바보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인연은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가는 길이다 라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어요. 계획적이지 않고요. 계산된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나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자꾸만 뭔가를 해보고 싶어졌다. 저 사람에게 굉장히 의지하게 된다. 따라가고 싶다. 저 확신하는 저 열정, 저 에너지를 그냥 오롯이 다 믿게 된다 하는 분들 옆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게 해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굉장한 그런 인연일 거예요. 함께 있으면 뭔가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가끔은 귀찮기도 하고 복잡해지는데 결국에는 아마 또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전생에 중요한 인연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전생에 이런 영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남아있을지를 봤는데요. 자,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경계하거나 상황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뭐 괜찮은 척하고 그냥 막 배시시 웃으면서 있지만 마음 안에는 항상 정말 저 말이 진심일까? 저거 숨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감정이 본능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전생에서 여러분은 어떤 정보, 소문, 말과 시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세계에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진심을 드러냈다가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누군가의 어떤 감시 아래에서 내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가야만 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확인한다거나 열어보려고 할 때 마음 안에서 약간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상황이나 트라우마의 근원, 어떤 부분인지 봤는데요. 이번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그런 질문에 이 여사제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많은 거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를 뜻해요. 여러분은 정말 많은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 분위기 다 느껴지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거를 말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의 전생에는 말하는 것이 위험이었고요. 침묵을 지키는 게 유일하게 나를 지키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억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깊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자꾸 입에 떨어지지 않았던 순간들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은 척 넘어가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침묵은요,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라요, 너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가진 감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어서요, 쉽게 꺼내기 두려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들 자신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전생에 전하는 깨달음, 어떤 깨달음이 있을지 봤는데요. 퀸 오브 완지 카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전생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그런 따뜻한 힘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완지 여왕은 단지 그냥 강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어떤 열정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생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게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강함이 아니고요. 지켜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면 안에 강한 정의감에서 나온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강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더 에너지가 나오시는 분들이시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삶에 필요한 힘은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현생에서 필요한 건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두려움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힘이에요. 전생에 여러분은 감정을 품고 견디고 안으로 이렇게 쌓아온 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방향을 내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전차는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요, 내면의 갈등을 내 안에서 잘 추스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추스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카드예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알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제 그거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꿔야 될 때예요. 자, 오늘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 좀 이번 분들은 특히나 분량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거를 품어온 분들이시고, 또 그 조용한 감정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다시 피워내야 될 어떤 그런 숙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번 생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먼저 안아줘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현생도 여러분에게 따뜻한 반응을 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리딩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스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의 전생은 어떤 전생이었을지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요, 굉장히 젊은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져요. 나이가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나이는 들어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여러분의 사고방식, 내적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영하고 젊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당연히 젊었죠. 그쵸? 당연히 좀 톡톡 튀는 면이 있었고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약간은 좀 창의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젊은 그런 센스와 감각이 계속해서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은 좀 예민했던 감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정말 어린 그런 시인이 길거리에서 편지를 적는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감정들을 가슴에 담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여러분의 직업이 거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술가의 정말 큰 어떤 대부의 조수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거리에서 버스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를 읊는 그런 소년이었을 수도 있겠다. 소년 혹은 소녀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 자체도 막 거창하고 높고 명예를 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셨고 오히려 자신만의 그런 감정 세계를 지키는 걸 정말 더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조금은 좀 독특하고 이상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진심으로 울고 또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세상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상처받지 않은 마지막까지도 순수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떤 분들이셨을까를 봤는데요. 여러분은 아주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권력을 졌다. 그런 분들은 아니셨을 것 같고요. 소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누군가의 형이었고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친절한 이웃이었고 어른들한테는 그 조용한 애 있잖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이름은 막 자주 불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의 온도, 여러분의 마음, 따뜻한 감수성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남긴 거는 여러분의 그런 업적이 아니라요. 어떤 뭔가 성과, 성취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의 어떤 잔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따뜻하게 향기로 남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이야. 내가 울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있어주더라고. 이렇게 기억된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거창하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따뜻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긴 그런 감수성,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컸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땠을까를 봤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온기 아래에는 또 깊은 좌절, 그리고 나에 대한 실망의 감정, 또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은 사랑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진 거의 모든 거를 걸었던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랑 좀 조용히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내가 다 모든 걸 걸겠다라는 식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잃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좀 가슴이 아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약간 그림자로 남아 있기는 했지만 또 그런 경험들 덕분에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주요 특징에는 컵 4번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힘들어도 그냥 괜찮아. 난 이대로도 좋아. 라고 말했던 분들이세요.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이상은 좀 상처받지 않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나의 마지노선, 마음의 방어선 이런 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난 괜찮아. 나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아. 이렇게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하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그런 좀 내면에 깊숙하게 깔려있는 어두운 부분들은 굳이 꺼내지 않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막 목소리를 냈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눈빛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기억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어떤 기억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의 기억에는 여러분이 중심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안에도요, 그런 감정의 깊은 어떤 울림이 조용히 남아있을 것 같아 보여져요. 어떤 날은 좀 이유 없이 슬프기도 하고, 누가 다가와도 선뜻 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감정이 생기면 좀 조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좀 숨기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전생에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도 현생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지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살았던 세계는 막 빠르고 스피드 있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현대처럼 즉각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뭔가 빠른 성공 이런 개념이 있었던 사회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분들,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 기다릴 줄 아는 분들, 인내심이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막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평온하면서도 막 문명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좀 편하고 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는 그런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 사회 안에서 여러분은 막 크게 눈에 띄는 분들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좀 성실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일상을 쌓아가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를 봤는데요. 그 사회 분위기적인 부분에서는 막 되게 밝고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 보여져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평화로웠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정말 그 사회 안에 사람들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약간은 좀 개인주의적인 면모들도 있고요. 좀 신중한 면모, 그리고 약간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좀 개인주의다, 막 공동체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좀 약간은 좀 냉정하면서도 개개인이 좀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됐던 그런 사회였을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쉽게 속내를 드러내면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공적인 일, 그런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내 마음은 각자 알아서 챙기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지식인들, 이런 분들은 좀 숨어가지고 그 똑똑한 면모들을 좀 숨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회였을 것이고요. 왜냐면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그런 사회였을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은 입 다물고 좀 지켜야 됐던 사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좀 침묵이 깔린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잘 맞는 분위기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즉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답답하고 무거운 환경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처럼 감수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받기도 쉬웠겠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은 계속 뭐를 보여주고 싶고 소통하고 싶어 하고 좀 사람들하고 많은 감정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전생에서는 좀 느리고 조용하고 말을 아끼던 세상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생에서의 어떤 속도감들이 여러분에게는 좀 과부하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요즘에는 정말 빠른 성공, 어린데 좀 뭐 경제적인 자유까지 누리는 그런 삶을 좀 추앙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의 여러분들은 조금 지금 이 현생에서의 이런 속도감이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내가 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요. 약간은 좀 이질적인 감정들 최근에는 현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는 그런 부분들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속도에 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페이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의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여러분들만의 그런 생존 방식이자 자산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여러분의 전생에서 했던 대로 그 사회적인 느낌대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게으름이나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전생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런 여러분들만의 리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고요. 사람들과 어떤 소통한 이후에는 좀 탈진이 올 수도 있고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분들 전생에서의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현생에서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어떤 부분들을 쫓아가려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생에서 느꼈던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적인 부분을 봤는데요. 여러분은 전생에 함께 이렇게 잘 지냈던 어떤 무리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동료일 수도 있고 스승이었을지도 있고요. 어떤 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는 분명하게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무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갔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묵묵히 해왔던 분들이세요. 막 내가 더 돋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고 나름대로 조화를 이뤘던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균형을 잃었던 걸로 보여져요. 좀 누군가가 좀 이런 견고한 그런 틀을 나간다거나 신뢰를 저버렸다거나 여러분이 쏟았던 그런 시간과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은 채로 떠나게 됐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걸로 보여져요. 이게 여러분의 주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와 협력하려고 할 때 좀 괜히 예민해진다거나 내가 너무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희생하고 있는 건가? 같은 그런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반발,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 전생의 감정이 반복되는 거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돼요. 이러한 여러분에게 온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를 봤는데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이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다 보여주기보다는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상황적인 부분을 좀 계속 저울질하는 사람이 된 걸로 보여져요.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내가 또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번에 내 마음의 진심을 얼마나 보여줘야 되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감정적으로 의리를 다한다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 모든 거를 다 감정에게만 맡기는 분은 아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좀 이성적으로 상황을 좀 판단하려고 하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적당한 타이밍, 적당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그 중도에 놓고 스스로 좀 조절하려고 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도 이러한 거는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 계속 이렇게 계산하고 조절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보여주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실리적인 부분,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다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정말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선을 만들어낸 그런 결과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전생에서 정말 강렬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를 봤는데 5번 교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가장 큰 감정의 충격,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떤 권위적인 존재 혹은 그런 제도와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나 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갔는데, 결국에는 그 권위자 혹은 사회가 여러분을 억눌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가 믿었던 대상이나 혹은 마음을 다했던 어떤 상황에서 좀 실망한다거나 좀 복잡한 어떤 충돌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냥 정말 순수하고 내 감정이 정말 이러이러했어요. 나 정말 좋은 마음이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요. 겉으로는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그런 권력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이 여러분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 여러분에게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사회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을 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현생의 여러분도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 사회는 이래 이렇게 정답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걸 알아도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전생에 억눌림에 아직도 반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그런 현생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좀 연결이 될까를 보면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협력하고 다수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항상 뭔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뭐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그렇고요. 뭐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친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좀 이성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정말 저 사람이 맞을까?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하는 부분들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옳다고 이야기해도 자꾸 속으로는 좀 반박하고 싶은 감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그런 모난 성격이 아니고요. 전생에서 감정을 다 좀 다쳤던 경험들이 만든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은 많이 다쳤지만요. 현생의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러한 부분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이미 본능적으로 체화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조금은 뭐 반박하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반복될 때, 또 이 패턴이 왔구나 하면서
이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발짝 더 거리를 둘 수 있고요. 좀 그렇게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전생을 통해서 얻은 경험치입니다. 다시 다칠까봐 움츠러드는 대신에 그런 전생의 기억을 무너지고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현생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생에 만났던 인연이 있을지 한번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하게 감정적으로 좀 정의 내리기 어려운 사람 혹시 계실까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막 되게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멈출 수 없는 그런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리고 꽤 오랫동안 내 옆에 묵묵하게 있어줬던 그런 존재 혹시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묵묵하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지만 근데 만나면 어딘가 좀 맥이 빠지기도 하고 쉽게 진전되지 않고 마음은 가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뭔가 행동은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관계의 진전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전생에서 중요한 인연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생에서도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좀 휴식과 멈춤을 주는 존재였을 거예요. 막 함께 변화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멈추게 했던 분들이십니다. 감정이 좀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 뭔가 한 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이유로 여러분을 지켜보기만 했던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결정, 그 사람과 나 정말 잘해야지, 나 저 사람하고 되게 잘 돼야지 하는 그런 결정을 좀 미루게 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자꾸 미루기만 하게 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연인, 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을 갖는 분이시거나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막 자주 만나게 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관계의 테마는 0번 풀카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조합이에요. 전생에서 이 여러분과 이 사람의 인연은요, 오랫동안 함께 했고 그리고 또 무던하게 지냈지만 현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은 솔직했지만 그게 어떤 관계로 이어지기 전에 빠그러졌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거나 그래서 한쪽이 먼저 떠났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는 좀 예측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가볍게 여겨지다가도 그런데 어느 순간 묘하게 깊어지기도 하고 이게 뭔가 규칙적이고 일관적이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리딩 듣고서 머릿속에 어떤 한 사람 떠오르지 않나요? 감정선이 이상하게 좀 잘 안 맞는 친구, 혹은 편하지만 어딘가 벽이 있는 그런 연인이나 친구, 또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자꾸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직장 동료, 혹은 또 이도저도 아닌데 계속 떠오르는 누군가.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전생에서부터 연결된 그런 흐름 때문에 그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겪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패턴에서 전생에 어떤 기운이 남아있어서 그런 걸까를 봤는데요. 전생에서 여러분은 진짜 감정을 절대 내비치거나 흘리지 않았던 분들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되게 안정된 존재로 봤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역시 감정적으로 좀 성숙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좀
관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내가 감정을 막 흘리거나 이렇게 요동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속 담아뒀던 거다라고 보여져요. 킹컵은 감정적으로 차분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항상 마음 안에서는 출렁이고 있는 바다와도 같은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 출렁임을 여러분이 좀 표현하지 않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현생에서의 여러분들 역시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편이거나 혹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에서는 엄청나게 감정이 휘몰아치는 상황을 자주 겪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슬픔이나 불안이나 억울함 같은 그런 감정, 명확한 사건 없이도 갑자기 좀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킹컵처럼 전생에서 수많은 감정을 참고 누르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생에서 자꾸 반복되는 감정 트리거는 어떤 걸까라는 부분에서 컵 10이 나왔거든요. 컵 10번 카드는 감정의 완성, 가족, 그리고 이상적인 감정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카드예요. 이게 반복되는 트라우마의 근원으로 나왔다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누군가와 함께 만든 그런 감정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보여져요. 가족이나 연인이나 공동체 혹은 감정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계 자체가 좀 무너졌다거나 여러분 혼자만 그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거나 겉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안으로 들여다보면 위태로웠던 어떤 그런 구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정도면 안정적인 거잖아 라는 그런 포장은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불안함을 억제해 가면서 관계를 좀 유지했던 경험을 했던 분이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현생에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안정적이고 오래갔던 그런 관계가 오히려 좀 숨막히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좀 감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다가오고 하면 이상하게 묘하게 경계심이 든다거나 벽이 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혹은 이 관계 잘못되면 어떡하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단순히 회피한다거나 소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이 한번 무너져 봤던 그런 전생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겉으로 보기에는 가끔씩은 뭔가 좀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되게 성숙한 사람인 것 같지만 좀 스스로 내 내면은 오히려 좀 깊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인 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정적인 게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섭게 느끼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가까웠던 존재한테 상처받았던 그런 전생 때문일 거예요. 감정을 스스로만 좀 지탱했던 어떤 그런 습관이 지금도 그런 잔재가 나 혼자다라는 그런 잔재가 반사적으로 좀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져요. 자, 킹컵과 컵10. 겉으로는 진짜 완벽해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감정적인 어떤 피로함, 외로움이 누적돼 있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해야 될 건요.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좀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생의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은 감정을 혼자서 안고 사는 게 그 전생의 방식이긴 했지만 이번 생은 그걸 나누는 연습을 하라고 주어진 그런 시간이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전생이 주는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은 여러분에게 이번 펜타클과 같은 깨달음을 전달해 주려고 해요. 전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조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마음을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균형 잡으려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감정과 그런 현실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제일 나중으로 밀어뒀던 그런 현실.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생의 깨달음은 명확하게 보여져요. 모든 걸 다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과 관계, 일과 자기 자신, 그 사이에서 줄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답게 사는 거다. 모든 걸 다 가져갈 순 없다. 라는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앞으로 삶에 필요한 태도는 페이지 컵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좀 의미심장한데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요. 다시 감정을 시작하는 그런 용기예요. 되게 심오하다, 진짜. 그쵸? 과거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 지나치게 조심했던 그런 여러분들이니만큼 이제는 감정의 움직임을 조금 더 가볍게 다뤄도 괜찮다. 너무 신중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조금 사람들한테 좀 부족한 내 감정 상태를 보여줘도 괜찮아요. 솔직해지셔도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감정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번 생에는요. 그렇게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너무 크다, 내 감정이 너무 요동친다 라고 느껴질 때는 그거는 여러분의 그런 미숙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전생의 기억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은 그거를 전생과는 다르게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전생보다 한 발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남은 거는 하나예요. 이제 여러분의 감정과 가까워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이번 생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에너지일 거예요. 자, 그럼 긴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리딩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로 응원해 주신다면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의 전생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전생을 딱 봤을 때요. 일단 여러분들은 좀 고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소음 없이 사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뭔가 정리되는 그런 타입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지는데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직업적인 부분에 봤을 때요. 4번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일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있는 것에서 좀 가치를 찾았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직업적인 느낌으로 보자면요. 수도승이나 은둔자나 명상가 혹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힐러, 간호사, 의사, 그리고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들, 기록하는 어떤 역할, 예를 들어 조선시대다라고 한다면은 왕 옆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인 느낌은요. 물리적으로 막 움직이고 활동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정신적으로 휴식을 다루는 그런 직군이었다라고 보여져요.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침묵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나서서 막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말이 없고 침묵하고 관찰하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좀 돌아보고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라는 게 뭘까요? 나를 좀 치유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전생에서는요, 항상 내가 전면에 서기보다는 좀 물러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굳이 내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상황이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 라는 거를 참 잘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저스티스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냥 조용히만 있었던 분은 아니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조용히 있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요. 사실은 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었던 그런 위치, 존중받았던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선시대의 왕 옆에서 기록하는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이시죠. 말이 없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셨다. 그런 느낌이셨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막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간호사, 의사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치유해주고 힐링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들, 정말 중요한 위치, 존중받았던 위치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항상 감정을 무너진 사람 옆에서 기준이 되는 말을 좀 해주셨을 분이실 수 있고요. 정말 명확하게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삶의 기준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정말 딱 어떤 그런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을 던질 줄 아는 그런 분들이셨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을 중요시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감정적인 부분을 활용하지만 선택은 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요. 굉장히 공정하고 냉철한 조언자다. 이렇게 여겼을 거고요. 저 사람의 말은 참 조용하지만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전생의 성격은 어땠냐라고 봤을 때요. 여러분은 되게 조용하지만 근데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되게 용기가 있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져요. 한 군데에 정착해 계셨던 분들은 아니시고요. 항상 새로운 목표나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기존의 것이 아무리 값지고 좋은 거일지라도 정말 내 내면에서 다른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길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거를 내려놓고 떠날 줄 아는 분들이셨다. 그러한 용기가 있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몰랐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정리를 하는 거, 내 직장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좀 내려놓고 상황을 명확하게 좀 맺고 끊을 줄 아는 그런 방식에 익숙했던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져요. 때로는 감정을 다 쓰고도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경계를 명확히 지키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좀 지키기 위한 그런 생존 방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털고 떠날 줄 아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의 여러분도 그 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잘해주시는 분들이시고 참 착한 분들이시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순간에 결코 끌려다니는 분들은 아니시다. 그게 여러분의 전생의 기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요. 템퍼런스 카드. 균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을 관통하는 키워드다라고 보여줘요. 균형을 만드는 사람. 갈등을 일으키는 대신에 여러분은 항상 다독이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좀 융화시키고 다독이고 참고 내가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좀 융화시키고 참고 어떤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명확하게 말로써 드러내는 분들은 아니셨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에서 정확한 어떤 속도로 감정을 좀 조율해 줄 줄 아시는 분들
이셨고요.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현명하게 그 감정을 좀 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들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거는 노력이 없는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나는 감정적으로 이쪽인데 논리적으로는 저쪽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내 내면에서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내부적인 충돌, 감정과 이성의 그런 충돌, 이런 부분들도 조용히 이렇게 융화하면서 흡수하고 참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생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전생에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셨는데 현생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은 현생에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조언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지고요. 감정적인 관계에서 좀 쉽게 에너지 소모를 느끼지만은 근데 에너지 소모가 됨에도 불구하고 잘 융화시킬 줄 아는 분들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는 좀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막 극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조용하게 무게감 있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생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지 봤는데요. 4번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생에서 여러분은 작고 이렇게 밀접하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라고 보여져요. 이 세계는요, 막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더 높은 곳, 더 막 내가 돈을 더 잘 벌 거야.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유지하는 거, 그리고 막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뛰어난 사람 이런 거를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회라기보다는 그 현상 유지를 참 중요시하던 나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그 나라는 축제도 있었을 것 같고요. 가문과 집단, 마을 단위로 이렇게 삶이 엮여져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 나라는 좀 내부적인 결속 이런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긴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서요. 서로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보여져요. 좀 정해진 어떤 관습이 있는 그런 삶의 리듬이 있는 그런 세계였고 또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누구나 좀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안에서 참 존중을 받았던 그런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현대처럼 무한한 가능성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라기보다는 주어진 그런 틀 안에서 나의 소임을 다하는 삶이 기본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삶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런 일상은 좀 단조로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요.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안정적이었다라고도 보여져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참 하루하루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야망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야망이 있는 사회라기보다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회였고요. 막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뭔가 빠르게 더 잘 돼야지 라기보다는 완성도 있게 뭐 하나를 하더라도 완성도 있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사회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 욕망보다도 공동체 전체의 그런 조화가 먼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회는요,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을 거고요. 성공보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더 가치 있었고, 누구든 본인의 역할을 되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회였다. 그리고 감정 표현 이런 부분도 격하지 않았고요. 좀 정말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뭐 급작스러운 변화, 급작스러운 어떤 성장 이런 것보다는 좀 서서히 깊어지는 그런 분위기, 서서히 깊어지고 좀 천천히 완성도 있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사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생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쩌면 남들이 막 초조하고 급하고 이럴 때도 여러분들만큼은 침착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참 조용히 좀 침착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일 수 있고요. 또 어떤 구조 안에서 뭐 사회 어떤 뭐 회사면 회사, 그리고 학교면 학교, 이런 구조 안에서 누구보다도 참 성실하고 끈기 있고 참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분차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들이실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여러분의 전생에서 여러분에게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자리 충분히 의미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의 그런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남겨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겪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전생의 트라우마적인 부분은 3번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전생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항상 이렇게 정해진 틀, 그리고 고요한 삶, 이런 삶 속에서 문득 이대로만 계속 살아나가는 거는 좀 지겹다, 그리고 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야망을 품었던 그런 감정이 찾아왔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었기도 했고요. 어쩌면 좀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 좀 지겹다, 이런 감정적인 소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깥을 좀 바라봤던 분들, 나아가고 싶었던 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좀 새롭게 좀 정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시도가 좀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아니면 실행은 했지만, 시도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좀 실망이나 어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생의 여러분에게 핵심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생의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를 뭔가 시도하려거나, 아니면 좀 기존에 있었던 틀을 벗어나서 바깥 세상으로 내가 확장하려고 할 때 막연한 불안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뭔가 과거에 좌절당했던 그런 기억이 느껴져서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를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전생의 여러분들의 그런 감정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생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환점을 겪었을까를 봤는데요. 그러한 트라우마 혹은 좌절 이후에 여러분은 크나큰 결정을 해야 했다. 큰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나아가고 나의 야망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기보다는 결정을 유예하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소드카드의 이미지는요, 보고 싶지 않다, 판단을 미루는 상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 이런 거를 뜻하거든요. 아마도 전생의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그냥 무감해지는 거를 선택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내적으로 좀 그냥 이 자리에서 일단 버텨보자 라는 거를 선택했을 수가 있어 보여져요. 좀 자기 방어적인 그런 거죠. 마음과 현실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아. 어떤 것도 내 마음도 잡지 못했고 내 결정도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좀 유예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생의 여러분들도 지금도 중요한 어떤 결정 앞에서 이상하게 좀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거를 선택하는 거 대신에 이성적으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실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뭔가를 지르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많이 생각하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전생에 택했던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그 감정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일 것이에요. 그리고 전생의 여러분들은 9번 은둔자와 같은 강렬한 경험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의 그런 전환점 앞에서 여러분은 결국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누구와도 여러분들의 그런 진심을 좀 터놓기는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누구도 완전히 여러분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고요. 역시나 나를 이해해줘 라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혼자가 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쪽으로 그냥 그런 부분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은둔자는요, 단순히 나 혼자야 이런 게 아니라 내면을 깊게 정리하고 내 감정과 이 삶에 대한 의미 이런 거를 굉장히 통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뜻해요. 자, 통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사람들과 대화가 힘들다라는 거를 좀 반전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어떤 대화나 일상적인 흐름에서 나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나의 동등한 선상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나를 나누기보다는 한 차원 더 위에서 어떤 감정의 조언을 해주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좀 더 고요함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생에서 여러분들은 막 복잡한 어떤 감정이 들 때 사람을 좀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어떠한 대답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면은 좀 미루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들, 뭔가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뭔가 묘하게 조금은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전생에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를 혼자 짊어지셨고 혼자 정리했던 그런 기억의 패턴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과연 여러분이 전생에 만났던 그런 인연이 있을지를 봤는데요. 7번 완즈 카드와 템퍼런스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사람 누구일까? 여러분, 지금 현생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 쓰이고, 그리고 항상 저 사람이 신경 쓰여. 그런 분 한 명 있을 거예요. 뭔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좀 민감해지기도 하고 뭔가 오랫동안 알아왔을지라도 절대 편해지지 않는 어떤 거리감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나 부모, 어떤 친척 이런 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싶다가도 좀 어딘가 경계가 딱 생기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단순한 그런 인연이 아니고요. 전생에서도 서로를 좀 마주 보면서 좀 긴장했던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전생에서도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좀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 감정적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못했던 관계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생에도 그 감정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저 사람 이해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끊어낼 수도 없고 하는 느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의 테마는 템퍼런스 카드예요. 템퍼런스 카드 뭐냐?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 어렵고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섞여야 되고요. 시간을 두고 섞여야 되고 내 안에 저 사람을 좀 융화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감정의 속도도 다르고 대화의 방식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뭔가 억지로 맞춘다거나 나를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서로의 언어를 좀 배우고요. 서로
융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융화시키는 거. 그 관계는요, 막 감정이 타오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좀 믿음이 생겨야지, 오랜 기간을 두고, 좀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혹시 가깝게 지내면서도, 왜 이렇게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지? 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내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잘 지내다가도 가끔씩 어떤 말 한마디가 거슬리는 사람, 그리고 뭔가 끊어낼 수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또 거리 유지는 하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단단하게 이렇게 쌓아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바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일 거예요. 자, 자기 균형을 배우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생의 영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남아있을지 한번 봤는데요. 현재 여러분의 감정과 패턴에서 어떤 전생의 기운이 있는지 봤는데요. 전생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의도나 말이나 감정에 대해서 뭔지 모를 어떤 불편함이라던가 뭔가 의심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품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누군가한테 배신당했던 그런 기억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많이 들켰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이용당했다거나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배웠다라고 보여져요. 감정은 드러내면 손해다. 그리고 진짜 마음은 숨겨야 안전하다. 그리고 사람은 좀 이중적인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배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결과 전생의 여러분은 감정을 좀 계산하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좀 성장했다. 그렇게 방식으로 살게 됐다라고 보여져요. 겉으로 웃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속으로는 항상 한 발짝은 물러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의 여러분에게 이렇게 남아있다. 어떻게 남아있냐? 누군가한테 너무 잘해주면 그만큼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은 관계에서 감정이 깊어질수록 이게 진짜일까? 나 이렇게 정말 깊어져도 되나? 저 사람 진짜 믿어도 되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패턴. 그리고 신뢰하는 거. 서로와 둘 사이에서 어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신뢰를 주기보다는 좀 확인을 일단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들. 이런 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성격이 아니고요. 좀 전생의 기억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고 손해봤던 그런 전생의 기억이 지금 여러분의 그런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생에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감정 그리고 트라우마의 근원은 뭘까? 라는 질문에 6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요. 전생의 여러분들은 불신만 한 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그런 자원을 내어주었던, 기꺼이 내어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많이 줬던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많이 줬는데 그런 줬던 게 그런 균형이 좀 깨졌다거나 나만 너무 많이 줬다거나 아니면 악용당했다거나 그게 보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줬고요. 신뢰를 보여줬고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좀 상처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생의 여러분들도 뭔가 좀
내가 진짜 너무 어쩔 땐 정말 내 본성이 깨어나서 되게 많이 주고 싶고 감정적으로 많이 베풀었는데 어느 한순간 조심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호의와 감정 표현에 있어서 좀 불규칙해지는 부분들,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뭔가 내가 뭔가를 좀 되돌아오는 거를 기대하는 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주면 좋지. 저 사람한테 뭔가 되돌아오는 거를 기대한다는 게 상처받을까 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래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식의 패턴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줘버렸던 그런 기억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감정 안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간 의심하거나 경계하게 되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좀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던 그런 감정들, 그런 이유 모를 불안의 뿌리가 여러분의 전생에서 어떤 기억의 잔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전생에 주는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지 한번 마지막 질문 던져보면서요. 여러분의 그런 전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생에 주는 깨달음은 더 선카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되게 멋있는 분들이시다. 전생에서 배운 모든 것들, 그런 수많은 감정과 그런 균형의 불균형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였던 그런 감정들 끝에는 뭐냐? 단순히 위축되고 웅크려드는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얻었던 감정은 바로 그럼에도 빛나야 된다라는 거였다라고 해요. 감정을 숨겼고, 내가 너무 누군가에게 많이 줬고, 경계했고, 혼자서 이런 정리했던 그런 시간들, 혼자서 이렇게 내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 여러분이 깨달았던 부분은 뭐냐면, 진짜 나로 살아갈 때, 그리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게 나를 치유하고 세상도 환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부분의 전생에서 조용하게 여러분을 숨기고 살아갔을지라도 그 끝에는 진짜 여러분은 진짜 따뜻함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 숨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냈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거를 배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현생의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유산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6번 컵 카드. 항상 삶은 늘 새로운 걸 향해 달려가라 라고 말하지만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정말 나의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 잊었던 꿈, 그리고 진심이었을 그런 시절의 어떤 감정, 그리고 사랑을 느꼈을 때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복잡한 거 말고 단순하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요, 전생의 그림자를 넘어서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시키는 거를 따라가는 중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디서 오냐? 남들 눈치 보면서 감정 숨기던 그런 시간, 그리고 혼자 버텼던 외로운 밤, 다 여러분들이 더 빛나기 위해서 거쳐야 됐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나를 방어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감정을 느끼는 용기, 나를 드러내는 용기,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런 여유, 그리고 태양과도 같이 사람들 앞에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딩을 들은 지금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생을 들여다보는 그런 이유, 단순히 뭐 누굴 사랑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포용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감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미 예전에 있던 그 감정을 들여다봤을 때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주제로 알아봤는데요. 긴 리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 리딩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피스타로였습니다.